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그러한 두산 로보틱스만큼이나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9,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총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2월과 24년도 상반기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이 로봇 관련주 도대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 기획단 신설이 진행이 됐죠. 삼성전자는 정기사장단 인사 발표와 함께 미래사업 기획단을 신설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왔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꾸려진 만큼 앞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힘쓰고 투자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관측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AI, 로봇, 전장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형 M&A가 뭐가 있을 수 있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대형 M&A를 통해서 기술을 레벨업 시키는 건데 올해 초에 한종희 부회장이 M&A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업 기획 단장을 중심으로 대형 M&A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I, 로봇, 전장 산업 중에서 가장 먼저 M&A가 이루어지고 가장 먼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이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4년도 1월에 매년 하죠. CES 2024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2023년 CES 2023도 진행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원래 보피 자체가 작년에 나온다고 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CES 2024까지 밀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런 사업 자체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까지 참전하면서 로봇 상용화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에서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LG도 그렇고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이 시장 자체를 이끌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 두 가지에다가 웨어러블 로봇까지 합류하면서 로봇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봇 상용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로봇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부에 대한 규제가 빨리빨리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로봇들이 도로를 왔다 갔다, 인도를 왔다 갔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야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로봇이 공존 시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로봇의 보행로 주행 제한에 대한 족쇄가 풀리면서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어요.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로봇의 인력 대체에 대해서 성인 남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65%는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하거나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지지를 얻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건데 로봇을 도입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인력난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 업무의 이 톱니바퀴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사실 일상생활까지 불편함을 주는 여러 가지에 대한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택배 하나 시키면 택배 바로바로 오죠. 그러한 택배 기사들이 만약에 일이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면은 인력난으로 인해서 택배가 배송되는데 원래 하루 이틀 걸리던 게 일주일, 2주일씩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한 불편함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에 대한 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으로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물론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부터 해킹으로 인한 문제, 기계 결함 등에 대한 불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도입되는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의 30%를 로봇으로 바꾸려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가 2027년까지 인력의 30%를 AI와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지화창 니오 부회장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인력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0% 줄이고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조 분야에 대해서 결정의 80% 자체를 AI가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2025년도까지 앞으로 2년 안에 관리직의 50%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고 있는 거죠. 즉 경쟁으로 인해서 인건비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것들이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로봇을 점점 더 도입하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니오는 거기다가 이미 허페이에 있는 제2 공장의 한 생산 공정에서는 100% 자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로봇을 756개를 투입했을 정도로 로봇을 도입해서 계속적인 인건비를 낮추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 싱가포르 공장에서 자동화 혁신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의선 회장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준공식 이후에 미디어 간담회에서 자동화 혁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지금 이러한 자동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손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래에는 로봇이 담당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 제조 혁신의 출발점이 될 HMGICS의 역할은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중심이 된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로봇과 관련된 일자리가 충분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HMGICS는 스마트 제조 플랫폼 기술 개발을 하고 고객 경험 기반 판매 모델 구축을 진행을 하며 미래 모빌리티 연구에 거대한
실험실이 될 전망입니다. 즉, 이 안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판매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실험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자동화가 상당히 고성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산업, 특히나 제조업이나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류산업이 디지털화되기 위해서는 R&D 지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나 유통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에서는 특히나 물류산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인 물류산업의 스마트 기술 도입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가상화폐 쪽을 제외하고는 타 산업에 비해서 이러한 디지털화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류산업의 디지털 그리고 스마트화를 위해서 R&D 지원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스마트 물류를 도입할 경우에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배송에 대한 효율성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에 대한 대응, 납기 단축,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도에 물류 혁신을 계획을 발표하고 AI나 로봇공학 등 디지털 전환에 기반을 둔 2030년까지 물류 정책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독일에 대해서는 물류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왔고,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류 산업의 핵심 기술이 뭐라고 했죠? 바로 자율 이동 로봇입니다. 제조업, 유통업에서 강점을 보이는 국가인 만큼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율 이동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 이동 로봇을 이용했을 때 생산성이 무려 2.5배가 증가합니다. 사람이 5명이 있을 때 이 자율이동 로봇을 2개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국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활용하는 로봇 산업이 바로 이 자율이동 로봇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발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나뉘냐? 앞으로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물류업이든 물류 로봇을 이용하는 기업과 이용하지 않는 기업 간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물류 기업이 있죠. 바로 아마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류업체인 UPS나 페덱스가 미국에서 최대 운송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이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시장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커머스 점유율 1위인 쿠팡이 강력한 플랫폼을 앞세워서 기존 물류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서 미국에서 52억 개 가량의 소포를 운송했고요. 올해는 59억 개를 운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기존까지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류 상품들이 UPS나 페덱스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배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UPS와 페덱스의 주요 고객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어때요? 10년 전과는 흐름이 달라졌죠. 아마존 내에서 이미 배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배송이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로봇을 활용한 물류 효율성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 물류 로봇을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있고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죠. 즉,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쿠팡은 어때요? 쿠팡도 마찬가지죠. 올해 3분기 매출이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창업 이래로 최대 분기 매출을 이번에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물품들을
이 많은 상품들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업무 효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업무 효율이 나오기 위해서 쿠팡은 대구의 풀필먼트 센터나 건립과 동시에 자동화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2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 1,000대를 이상 도입해서 상품의 진열과 집품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원래는 기존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물량이 어디 있냐, 이 상품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율이동 로봇이 1,000대가 알아서 물품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자율이동 로봇을 통해서 전체 업무 단계가 65%나 줄어들었고요. 평균 2분 안에 수백 개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송하는 이 로켓 배송의 핵심이 자동화 기술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 쿠팡은 로켓 혁신을 통해서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쿠팡에 대한 자율이동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받고 있고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쟁 업체 중에 하나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알리바바 산하의 온라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센터 설치 등으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올해 한국 시장에다가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배송 기간도 단축시키고 무료 배송을 하는 등 초석을 다진 데 이어서 내년 한국 물류센터 가동이 관측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3월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한국 시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효과를 받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달 공개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다가오는 12월에 물류에 대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이슈가 나와줄 수 있고요.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쿠팡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물류 자동화의 핵심 기술이 바로 물류 로봇입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선점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핵심적인 종목임과 동시에 시장에서 물류 로봇의 대장주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하셨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탑재형, 독립형,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개발한 기업임과 동시에 물류 사업 강화를 위해서 물류 로봇 기업인 모션 디바이스를 인수한 기업이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로봇 사업 본궤도에 들어서면서 물류 자동화와 자율주행 로봇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이고요.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SK온에다가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한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물류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목받을 겁니다. 왜? 이미 수주를 통해서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업들 충분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물류 자동화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슈가 받을 때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대장주가 T로보틱스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잡아서 어떤 로봇 관련주를 공략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T로보틱스 반드시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 말고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는 반도체, AI 그리고 로봇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싶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한번 내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미리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 버튼, 돋보기 버튼 클릭하신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끝났다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하신 상태에서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약관 동의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두 번째, 비밀번호, 말 그대로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확인까지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성함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회원가입 끝입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뭐 서울특별시 땡땡구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최소한의 정보만 적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컨텐츠 모두 이용 가능하십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최소화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확인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급등 추천주라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 깃발 버튼에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집 업로드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연구 소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시장에서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정리해서 제가 직접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급등 추천주에서는 단기 급등주뿐만 아니라 핵심 자료집,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집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장전 급등 뉴스인데, 이건 뭐냐? 매일 시장에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뉴스들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제가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장전 급등 뉴스 하나만 보시면은 한눈에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급등주들 어떤 재료로 올랐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시간 내서 해당 컨텐츠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